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7,700달러, 이더리움 1,300달러 플러스 3%, 리플 플러스 2%, 도지 에이다 플러스 1%, 미국 CPI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고 코인 반등 좋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7.1%로 확실히 낮아지고 있고요. 전월 7.7%보다 무려 0.6%나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 첫 코인 시장처럼 유동성이 남아있었다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상승 더 크게 할 수 있는 호재인데 당장에 12월 14일 50bp 금리 인상 있는 FOMC도 남겨두고 있어서 비트코인 18,000달러 터치하고 다시 조정을 받았고요. 미국 금리 인상 12월 14일 FOMC가 이전 75bp 금리 인상하는 수치보다 작은 50bp이지만 신생산업인 코인에게는 50bp 금리 인상도 여전히 부담되는 수치다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연준이 4.5% 이상 고금리 1년 이상 장기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코인 회사들 포함 미국 나스닥 신생기업들 자금줄 계속해서 악화가 되면서 추가 파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전에 벌어놓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틴 거였지만 내년 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도 단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내려오고 있다는 시그널이 이번에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2008년처럼 리먼 사태 대기업 금융회사들 무너지는 경착륙이냐 아니면 중소 신생기업들 파산 정도로 끝나는 연착륙인가 1월 중순 2월 초에 결정이 날 듯합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플러스 3%인데 리플, 도지 이하의 코인들은 플러스 2%, 1%로 시가총액이 큰 코인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37.8%, 이더리움 도미넌스 17.6%로 알트코인 개인 투심이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에도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미국 경제 좋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인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만 매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따라서 플러스 3% 상승했지만 플러스 3%는 이전만 못한 수치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플러스 3% 상승하면 이더리움 플러스 5%, 6% 2배는 상승해야 되는데 이더리움 선물 투자보다 현물 매수 비중이 적으니까 빠르게 상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코인을 보유하실 때도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더리움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알트코인들은 추가로 내려가는 거고 코인 시장은 바닥이 거의 다 와간다 볼 수 있죠. 그래서 기관들 이더리움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팔고 비트코인 정도만 홀딩을 하고요. 알트코인 빠르게 반등 안 온 이유는 미국 FTX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 쪽 투심이 약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12월 13일 미국 시간에 미국 하원의회에서 FTX 파산 히어링 청문회가 있었고요. 원래는 상원의회에서 샘 뱅크먼 전 CEO 데려다가 청문회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샘 뱅크먼은 미국 귀국이나 청문회 참여를 거부를 한 상태이고요. 존 레이 이분이 현재 FTX CEO로 있습니다. 존 레이는 파산 전문가로 이전 옐론 사태도 존 레이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존 레이가 샘 뱅크먼 매우 미숙하게 관리를 했다. 존 레이 40년 경력에서 FTX 사태는 최악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FTX 인수 거절 안 했다며 FTX 파산 막을 수 있었냐는 하원 의원 질문에 존 레이는 바이낸스가 FTX 토큰 매도를 안 했어도 FTX는 파산했을 거다 답변을 했고요. 창펑자오도 어쩔 수 없이 FTX 토큰 매각을 했고 FTX 자체가 부실 덩어리였다고 존 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FTX 사태로 미국의 전체적인 코인 투심 약화가 되었고 거래소 파산 이후 기존의 FTX 거래소 이용자들 코인 거래 자체가 안 되고 다수의 코인이 묶여있는 상태이고요. 2014년 마운트콕스 거래소 파산했을 때 당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코인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죠. FTX 거래소는 알트코인 선물 마진 투자자들 변동성 높은 투자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코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래소였습니다. FTX 내 거래가 정지되고 확실히 코인 시장 내 변동성은 적어졌고요. 오히려 11월 8일 비트코인 15,000달러 폭락 이후 최근에 17,000달러 후반까지 비트코인 회복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FTX 거래소 내 코인들이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코인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은 약간은 낮아졌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자본이 빠르게 코인 시장을 들어와야지 코인 가격 빠르게 상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같은 시장은 한국, 중국 고인물 투자자들 주축으로 코인판 돌아가고 코인 시장 내 고수들이 다수기 때문에 고수들은 대부분 시장가로 급하게 코인 매수 안 하죠. 저점이나 원하는 가격이 안 오면 매수 안 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적은 거고요. FTX
FX 거래소 내 미국 자본은 규모도 크고 펀드 매니저 기관들 ETF 통해서 코인 매수도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인 가격 등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미국 자본은 단기에 손실이 나도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 자본 코인 시장 내 진입하는 게 필요하죠. FTX 사태로 미국 전체적인 투신 약화는 되었지만 미국 자본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월가는 돈 냄새 글로벌에서 가장 빠르게 맞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 거래소 설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었는데 7.1%로 전월 7.7%, 9월 10월 8.3%, 8.2%보다도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8월하고 9월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은 내려오는 속도가 다소 느렸다면 11월하고 12월 진입하고부터는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시킨 주요 품목들 보면 푸드에도 여기 초록색 라인 미국 대형마트 물가하고 어페럴 옷, 의류비 전월 대비 상승한 것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 푸드어웨이 외식비는 3개월 0.9% 증가를 했는데 11월에는 0.5%로 전월보다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은 마이너스 1.6% 하락했고 주유비, 가솔린 가격은 마이너스 2% 하락이 주요했습니다. 에너지, 식료품 제외한 상품들도 0.2%만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하면서 8월, 9월 0.6%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특히 중고차 가격이 마이너스 2.9%로 자동차 대출 금리 인상이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신차 말고 중고차 매수자는 가격에 더욱 민감할 수가 있는 거고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대출 이자만 8%라서 중고차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하는 거죠. 신차 역시 0%로 다음 달 신차 가격 전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미국 인플레이션은 이미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고 다음 중요한 이벤트는 FOMC 50bp 금리 인상 이후 파르장 연설입니다. 파르장 크리스마스 전이라 특별한 발언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12월 금리 인상은 50bp 그대로 할 듯 보이고요. 12월 14일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79%로 CPI 발표 전 73%보다는 약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50bp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파르장의 돌발 발언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 경각심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월 미국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가인데 12월 CPI 발표 이후 50bp만 인상할 가능성이 51%에서 40%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정대로 25bp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연준의 시나리오대로 12월 50bp 금리 인상, 2월 25bp 금리 인상하고 3월에 추가 금리 인상 없고 6월 금리 인하할 시나리오가 조금씩 나온다 볼 수 있는 거죠. 파르장 이번 FOMC에서 긴축 속도 조정 가능성 추가로 시사를 하며 나스닥하고 코인 시장 상승에는 매우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산타 랠리가 오는 거죠. 그러면서 1월하고 2월, 3월 계속해서 미국 CPI 내려갈 가능성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속도 조절이 나올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이후 우리 비트코인은 18,000달러까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조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다시 하락은 했지만 인플레이션율 내려가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확실하기 때문에 하락폭은 다소 작다 볼 수 있습니다. 파르장 연설하고 점도표 확인하고 나서 기관들 비트코인 추가 매수나 비중 조절 나올 듯 하고요. 파르장까지만 별 이야기 없이 FOMC 종료되면 비트코인은 여기 빨간색 99일선 내려오고 있는데 터치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99일선 터치 이후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쌍봉 만들고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단기로 비트코인 이번 반등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만 달러 핵심 지지 라인까지 상승하는 게 필요한데 빠르게 FTX 사태 마무리되고 미국 자본 추가로 진입하면서 코인 전체적인 가격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다 볼 수 있죠. 비트코인 플러스 3% 상승한 것에 반해 나스닥 QQ는 미국 CPI 발표 이후 300달러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신차나 중고차 가격 전년 대비해서 하락을 하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서 다시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파르장 연설도 직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르장 연설 전 조심을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인하고 나스닥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파르장 주식 가격이나 코인 가격 너무 높아버리면 오히려 긴축 발언 강하게 하는 거고 이번처럼 자체적으로 조정을 준다면 긴축 발언은 제한될 것이다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